화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는요, 810호 객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직전 해당 객실을 배정받은 투숙객이요,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객실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만일 이때라도 신고를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예. 5분 후에 발화가 돼서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혹시나 타는 냄새의 원인이 뭔지를 좀 더 제대로 살펴봤다고 하면 네. 화재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대피를 시키거나 예. 거기 수속생분들을 대피를 시켰다고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았겠어요?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은 호텔 측이 예. 조금 대응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발화된 객실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연기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10호 객실이거든요. 810호 객실에서 예.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투숙객이 먼저 들어갔다가 프론트에 얘기를 해서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그 말은 누가 봐도 냄새를 맡으면 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는 냄새가 조금 났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객실을 바꿔달라고 얘기까지 못 하거든요. 네. 근데 투숙객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면 많은 부분 타는 냄새가 많이 났을 거고 어디선가는 화재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다른 객실로 갔어요. 그럼 810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현상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810호에서 발화가 돼서 불이 났는데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객실 문이 연기가 복도를 타고 전 객실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예. 특히 이제 모텔은 객실 사이에 그 복도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이 좁은 객실을 통해서 빠르게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면서 7층, 8층에 있는 객실에 투숙했던 숙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냐. 유독가스가 많아지고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810호의 객실의 문이 열려 있어서 더 빠르게 복도를 통해서 다른 객실로 확산되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텔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점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결국 인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화재의 초기 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요, 대피의 어려움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그래도 초기에 불을 좀 진화할 수 있고 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점들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요, 6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해당하게 되면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호텔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해당 법 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치 미설치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 뼈아픈 지점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해당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 이전에 준공된 건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제 의료기관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 그러니까 노후된 숙박업소의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뭔가 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건물이 2003년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에 더 취약했던 건가요? 그럴 수는 있죠. 일단 20년 정도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 내장재라던가 쓰인 자재들 이런 부분이 화재의 이전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보다는 취약한 그런 자재들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침구 같은 부분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침구 같은 것이 이제 불에 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유독한 그런 가스들이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뼈아프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건물 한번 준공하고 나면 10년, 20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노후됐다고 표현은 했지만 2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해야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
취약했다. 이건 이제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정비 대폭 필요해 보입니다. 완강기 사용 여부는 어떤가요?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객실에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완강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완강기라고 쓰여 있는 이제 구급 구조 그 키트처럼 박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박스를 열면은 내려갈 수 있는 보시는 것처럼 벨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강기를 본인이 이제 고리에다가 줄을 걸어 로프를 걸어 설치를 하고 타이트하게 이제 어깨 쪽에다가 저 벨트를 매고 이 건물 밖으로 이제 나와서 창문을 통해 나와서 천천히 하강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이제 완강기인데 이 완강기 설치에 대해서 저조차도 사실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박스를 찾아내고 본인이 이걸 빠르게 조립해서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이 부분은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완강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사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살펴보니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때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이러면 이 스프링클러 있냐 맞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냐 없냐의 어떤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어도 하나마나 쓰나마나 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장식용이냐라는 어떤 비판도 그래서 이어집니다. 자, 실제로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23,401건의 화재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파트,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의 화재입니다. 그 화재를 조사를 했더니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건수는 3,656건에 불과했다. 말씀하셨듯이 1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번 중에 고작해야 한 번에서 1.5회 정도만 작동이 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있어도 관리 주체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 또 점검 주체인 소방서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했느냐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최근 들어서 전기차 사고 지하주차장에 그 사고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어도 제대로 이것이 작동하느냐라는 관리와 점검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군요.